고고학적으로도 요령지역의 청동기 문화는 기원전 3세기 초를 기점으로 획기적으로 변동된다. 이 시점 이후 요서지역은 토착문화 전통의 물질 문화가 완전히 사라짐과 동시에 그 자리에 전국련의 지방문화인 미안구 유형이 형성된다. 요동지역은 요서지역보다는 덜하였지만 과거 정가와자 유형의 분포권과 요동 남부의 연해 지역이 전국연의 미안구 유형 분포권으로 변모된다. 이 시기 요령지역의 전국연 문화 분포지역은 대부분 기존의 12대영자 문화 남동구 유형 12대영자 문화 정가와자 유형 옛쌍방 유형 강상 유형과 정확하게 일치된다. 이와 동시에 요동지역의 미안구 유형 외곽지역에는 천령시와 서풍현 일대로부터 길림성 서남부의 동요하 유역에 걸친 지역에 사가가 유형이 청원 만족자치현 중북부에 임가보 유형이 대련 시구를 중심으로 한 요동 반도 남부의 전국련 문화와 공존하고 있던 윤가촌 유형이 태자하 중상유역 본계 시현 일대에 육가초 유형이 혼강 중상류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요동 동부 산간 지역에 대전자 유형이 평양 중심의 대동강의 재령강 유역에 고살리 유형과 같은 소규모 지역 문화가 형성된다. 기원전 3세기 요령과 서북한 지역에 걸친 지역에서 확인되는 전국련 문화와 기타 토착계 물질 문화 가운데 요령지역 청동기 문화의 주요한 유물 요소 가운데 하나인 동검이 중심적인 유물 요소를 이루고 있는 것은 윤가촌 유형, 육가초 유형, 대전자 유형, 고살리 유형이다. 이 가운데 윤가촌 유형은 전국련 문화권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전국련에 점령당한 지역 내 토착 집단의 문화로 볼 수 있다. 육가초 유형에는 조형병식 동검 등 북방계 동검의 속성이 복합된 동검 또한 포함되어 있다. 또한 단유기와 문경의 제작이 사실상 중단된다. 이에 반해 요동 동부의 대전자 유형과 고살리 유형은 비파형 동검의 후계 형식인 중 세형 동검과 세형 동검뿐만 아니라 단유기와 문경 등의 청동기가 유물 복합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요동과 서북한 지역의 물질 문화는 대체로 기원전 2세기를 기점으로 새로운 유형으로 다시 한번 변동되는데 대전자 유형은 부역의 동병 철검과 적성묘로 상징되는 만강루 유형으로 전환되는 반면 고살리 유형은 세형 동검 목광묘로 상징되는 정백동 유형으로 변모된다. 이 가운데 대동강의 재령강 유역이 단연 주목된다. 그 이유는 고살리 유형이 이 지역 재래의 청동기 문화인 신흥동 유형, 신흥동 유형, 팽이형 토기 문화가 아닌 12대영자 문화 정가와자 유형을 직접적인 계보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기원전 1세기 초부터 한식묘제 및 유물과 공반하기 때문이다. 같은 시기 12대영자 문화 정가와자 유형의 중심이 형성되어 있었던 심양지구에는 정가와자 유형의 유물 복합이 완전히 사라지는 대신 그 자리에 전국련 문화와 관련된 성지 취락지, 매남 유구 등이 들어서게 된다. 이러한 물질 문화 양상은 고살리 유형이 바로 준왕의 고조선과 위만조선의 문화라는 것을 시사한다. 다만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건 진계가 국경으로 3은 만번하는 한 개가 아닌 두 개를 합쳐서 표현한 것이며 이 만번한의 위치는 요동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청천강 이남까지 밀려났다는 일부 설과 충돌하는데 이에 노태돈 교수는 진계가 확장한 영토는 만번한까지지만 이후 세력이 급속도로 폐퇴한 고조선의 영토를 연나라가 계속해서 먹다가 청천강에 이르렀다고 추정한다. 이때 개판이 된 나라를 수습하기 위해 마치 고구려 소수림왕이 나라의 시조를 바꾸고 주몽 신화를 동명왕 신화에서 베껴온 것처럼 단군 신화가 창작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진한 교체기와 위만의 찬탈, 조선이 연나라에게 패퇴한 뒤 반세기 정도가 지난 뒤에는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했다. 그 크기만으로도 압박이었을 중국의 통일 국가는 요동에 무언의 군사적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이며 조선은 이에 스스로 복속하는 길을 택했다. 염철론에서는 조선을 멸했다고 말한다. 두 나라 사이에는 안전이 보장된 근거인 공지가 있었다. 그러나 진나라에서 발생한 데 혼란으로 오히려 부자 세습이 이루어지는 등 이 시기에 조선이 힘을 비축해 나가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급진병처나 사목염 축장성 도요동,
시조선 앙부립, 외진습지, 약복속진, 부긍조회, 부사 기자준립, 진이 천하를 병합한 후에 몽염을 보내 장성을 쌓아 요동에 이르렀다. 이때 조선왕부가 즉위했는데 진의 공습을 두려워하여 복속하였으나 조회에는 나가지 않았다. 부가 죽자 그 아들 준이 즉위했다. 위략 진기병천하 동절패수 병멸조선 남취용량 북각호 적설약적 강입제호 조사이 진이 이미 천하를 병탄한 뒤에 동쪽으로 패수를 끊어 조선을 병탄하여 멸망시키고 남쪽으로 용량을 취하고 북쪽으로 호와 적을 물리쳤으며 서쪽으로 강과 절을 약취했습니다. 황제의 이름을 세우고 사방의 오랑캐에게 조공을 받았습니다. 염철론 주진편 그러다가 진 한 교체기로 중원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 조선이 중흥에 성공했다. 이 시기 고조선은 공백이 생긴 서북 쪽의 패수까지 다시 영토를 회복한 듯하다. 패수의 위치에 대한 설은 다양하지만 요동군이 있는 요하 인근은 한나라가 장악하고 있었고 청천강이 조선이 위축되었을 당시의 경계로 비정된다고 보면 압록강 설이 유력해진다. 단 이 경우를 떠나면 패수는 고대 한반도 북부 관련 기록에서 원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강 이름이 패수라기보다는 아예 패가 강을 뜻하는 일반 명사가 아니냐는 설도 있다. 대부월 왕자 사이구강 병위구학 조선 유효 거변지 동지 동월월동해 약절강 지남 남월래침 활복령 후략 대부가 이르기를 지난날 사방의 오랑캐가 함께 강해져 나란히 노략질과 포악을 저질렀습니다. 조선은 요새를 넘어 연해 동쪽을 겁박했고 동월은 동해를 넘어 절강의 남쪽을 약탈했습니다. 남월이 내침하여 복령을 어지럽혔습니다. 후략, 염철론, 비호편, 한흥 위기원난수 복수요동곳의 집회수익의 소견, 한이 일어나자 먼 곳을 지키기 어려우므로 요동의 옛 요새를 다시 고쳐 패수에 이르러 경계를 짓고 연에 속하게 했다. 위략 20여 년이 진 한기 천안한 연체 조민수고 초초망왕준 준내치지어 서방 급한 1호관 위원왕 조선 여연개업회수 20여 년 뒤 진승과 항우가 봉기하고 천하가 어지러워지자 연체 조의 백성들이 괴로움을 겪어 서서히 준에게 망명하니 준은 이에 이들을 서방에 거처하게 했다. 한나라 대에 이르러 노관이 연왕이 되자 조선과 연은 패수를 경계로 하게 되었다. 사기 조선열전 이 무렵 고조선은 연 제조 등의 유민을 받아들여 국력을 키워나가며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한 고조 시기 연왕 노관의 반란을 틈타 조선에 망명해온 연나라 사람만이 중국 유망민 세력을 결집했다. 위만은 사기에서는 만이라고만 하고 위략에서는 위만이라고 한다. 잠부론에서는 다른 한자로 위만이라고 한다. 위는 성씨가 아니라 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남해군이었다가 남월의 건국자가 된 조타가 위타로도 불린 것에서 유추한 것이다. 위만이 망명할 당시 상투를 드는 조선식 복색을 하고 있어서 이병도 등은 위만이 처음부터 조선인이었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현대에는 위만이 연나라 사람이라는 학설이 강세이다. 어차피 당시에는 국적이나 명확하게 선그어지는 영토 및 국경도 없고 특히 요동반도 같은 경우 진계의 요동 경략 이후 연나라가 선양 등 중심지를 제외하고는 제지 세력과 연나라 사람들이 공존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그냥 국가적 정체성이 모호한 변경 사람일 수도 있다. 너무 개념치 말자 위만이 유망민 세력을 결집한 데는 조선이 대륙의 혼란기에 획득한 옛 공지의 위만을 책봉하고 중국 유망민을 배치하여 결과적으로 신흥 세력의 결집이 쉬웠던 것이 작용했던 듯하다. 위만은 한나라가 쳐들어온다는 거짓말로 준왕을 속인 후 정변을 일으켜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뒤 수도를 왕엄성으로 정했다. 위만조선의 운영과 멸망 위만은 앞서 언급했듯 고조선 중심 계층의 입장에서는 외래인이었기에 위만조선 시기 고조선이라는 국가의 운영은 중국계 유이민을 포함한 위만 세력과 토착 세력인 상세력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때문에 아래에서 서술하듯 위만조선 정권 내부에 문제가 있을 때는 상세력이 자신들의 산하 세력을 온존하면서 위만조선에서 이탈하기도 했다.
때문에 위만조선 단계까지도 고조선에서는 군현제와 같은 직접 통치에 입각해 제어한 지역은 한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단이 필요했다. 위만조선은 그것을 대외무역으로부터 찾았다. 위만은 즉위 직후 전한과 외신의 약조를 맺고 중국으로부터 철제 농기구 및 무기, 가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적인 유물은 나오지 않아 철기가 아주 널리 쓰이거나 직접 제작되지는 못한 듯하다. 당시 한나라의 집권자였던 여후의 시대는 흉노에 시달려 외부 확장을 자제하는 분위기였으므로 위만조선은 안전을 보장받고 우호관계를 맺었다. 이러한 한나라 방면의 안정과 선진문화의 전수를 바탕으로 위만은 진번, 임둔까지 주변 소국들을 정복했고 손자 대인 우거왕 대에는 한반도 남부의 나라들이 한나라에 입조하는 것을 막고 한해 유망민을 끌어들였다. 회효회 고후시 천하초정 요동태수 즉양만 유해신 보세회만이 무사도변 제만 이군장 요깁 견천자 물득금지 이문 상어지 이고만득병 의제물 침강기방 소읍 진번 임둔 계래복속 방수천리 전자지손우거 소유 한망인자다 우미상입견 진번방 중국욕 상성 연천자 우옹알부통 이때는 효혜제와 여후의 때로 천하가 처음으로 안정되어 요동태수가 곤만과 외신의 약조를 맺어 요새밖에 오랑캐를 지켜 국경을 도둑질하지 않게 하고 여러 오랑캐의 군장들이 천자를 보고자 하면 막지 않도록 하였다. 천자도 듣고 허락하였다. 약조를 통해 많이 군사의 위세와 재물을 얻고 그 방면에 소읍을 침략해 항복시켜 진번 임둔이 모두 복속하여 사방 수천 리가 되었다. 아들을 지나 우거왕에 이르러서는 한해 유망민을 끌어들인 것이 많았고 입조하지 않았으며 진번 방향의 여러 나라가 상서를 올려 천자를 뵈려고 해도 막아 통하지 못하게 하였다. 사기, 조선열전 이렇게 주변을 복속시켰으나 아래의 마한 왕과 관련된 기록에 따르면 마한과는 마찰이 있었고 후에 전쟁을 할 때도 주변국의 원조 같은 것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아 한반도 남부에 대한 복속은 위기 상황에서 도움이 될 정도로 강력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시대의 국가들도 초기에는 그랬듯이 일종의 연맹적인 성격을 가졌던 조선은 변방 세력이나 유력자들의 이탈이 때때로 일어나곤 했다. 기원전 128년 예의 군장 남녀가 이끄는 창해군이 이탈을 시도했고 준왕의 몰락시에는 토착 군장 세력으로 추정되는 상들 중에서도 이탈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가장 큰 위협은 단연코 동북아의 패자로 떠오르는 전한이었다. 한무제 유철이 제위에 오르면서 한나라의 주변국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고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강요되기 시작했다. 흉노 제국에 대한 대규모 원정으로 시작하여 남월이 원정 대상이 되었고 조선도 그 운명을 피하지 못했다. 더불어 사기 위현전에서는 동벌조선 기현도 앙랑 이단흉 노지잡이 서벌대환 병삼 16국 결호손 기도낭 주천 장액 이격야강 열흉 노지우견 단우고특 원두누막북 동쪽으로 조선을 정벌하고 현도와 낭랑을 세워 흉노의 왼팔을 끊었다. 서쪽으로 대환을 정벌하고 36국을 아우르며 오손과 관계를 맺고 도낭주천 장액을 세워 야강을 막아 흉노의 오른팔을 찢었다. 선우는 홀로 고립되어 멀리 막북으로 돌아갔다. 이와 같이 흉노와 조선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서술이 남아있다.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해주는 다른 기록은 확실하지 않으나 적어도 한무제가 조선 원정을 밀어붙인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이 흉노를 견제한다는 명분에서였음은 분명할 것이다. 한나라와의 전쟁의 계기는 조선과의 외교 관계에 대해 불만을 제시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서파가 교섭에 실패하자 조선의 비왕을 살해하고 도망간 사건이었다. 그런데 한나라는 처벌은커녕 도리어 서파를 요동 도의에 부임시켜 공을 치하했다. 이는 조선과의 전쟁을 유인하는 미끼 작전으로 평가되는데 과연 고조선이 군사를 파견해 서파를 살해하면서 전한과 고조선 사이에 전쟁이 개시되었다. 수군과 육군의 양동작전이 이루어졌으나 수군이 지지부진했고 고조선은 장기 항전 체제를 갖추는 데 성공했다.
전쟁이 지연되자 한군의 장군 측에서 평화관계를 제안해왔으나 한나라가 고조선의 태자에게 호위 무장 없이 국경선인 폐수를 넘으라고 요구한 것을 고조선이 거부하여 전쟁이 다시 개시되었다. 이후 고조선은 1년간의 항전에 나섰으나 장기화된 전쟁으로 조선의 상 세력이 이반하여 니계상 3호근 참에 의해 우거왕이 시해되었다. 이후 성기에 의해 항전 세력이 수습되었으나 끝내 한군에 의해 고조선은 멸망했다. 고조선의 멸망 이후 평양에 낙랑군을 포함한 한사군이 설치되었으며 산하에 존재했을 음락 국가들이 대두되면서 한국사는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되었다. 준왕의 남하. 한편 준왕이 삼한 지역으로 망명하여 왕위를 이었다는 말이 있으나 이후의 대표적인 기록인 정사 삼국지 등에 따르면 그 대가 끊어져 있었다. 삼국사기에는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경 마한왕이 백제 및 신라에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온조왕이 이를 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제야사학 등에서는 준왕의 왕계로 추정하지만 삼국사기 초기 백제 기록은 고고학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마한은 한 번에 멸망하지도 않았고 한나라도 아니었다. 이에 더해서 만일 준왕이 기원전 194년에 내려와서 마한의 지배자가 되었고 이후에도 마한 왕자위가 이어진다고 한들 온조왕 시대인 200년 후까지 그 왕가가 보존되었으리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아래의 삼국지, 위서, 동의전의 내용은 전설적 내용으로서 비슷한 시기에 해모수 신화나 삼국의 건국 신화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맞다. 삼국사기의 초기 국가 이름 역시 믿을게 못 되는데 주변 소국들을 대략 뭉뚱그려서 말갈, 마한, 외 등으로 후대에 윤색한 흔적이 보인다. 삼국지, 동의전만 해도 삼한 지역에 최소 80개의 소국이 등장하는데 삼국사기 초기에 등장 국가들은 다 백제, 신라, 낙랑, 말갈, 가약의 국가들 외뿐이라는 것부터가 장기좌우국 인주입해 거한지 자오한왕, 위랴괄 기자 급 칠류제국자 임모성 한씨, 준왕해중 부여 조선상황내, 기후 절멸 금한 인유요 봉기제사자, 그저와 우궁인들을 거느리고 바다로 도망가 한해 땅에 살면서 스스로 한왕이라고 칭했다. 위략에서 이르기를 기자와 그 친족들이 나라에 있으면서 한씨를 사칭하였다. 준왕은 바다 가운데 있으면서 조선과는 서로 왕래하지 않았다. 그 후손은 끊어졌으나 지금 한인들 중에 그 제사를 받드는 사람이 여전히 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 한조 38년 춘2월 견호 공빙어 마한, 마한 왕양호공할 진변이한 위화속국 비년부수직공 사대질의 기약시호, 대왈 아국자이성 조응 인사수천시와 창유충실 인민경양 자진한 유민 이지변한 낭랑회인 무부회회 이호왕겸어 변하신 수빈 가위과월의 이대왕 형로 겁지이병 시아이야 왕분 욕살지 좌우간지 내허귀 제위 38년 봄 2월에 호공을 마한에 보내 예방하였다. 마한 왕이 호공을 꾸짖어 말하였다. 진한 변한 두 나라는 우리의 속국인데 근년에 공무를 보내지 않으니 큰 나라를 섬기는 예의가 이와 같은가 대답하였다. 우리나라는 두 성인이 일어나서부터 인사가 잘 다스려지고 천시가 순조로워 창고는 가득 차고 백성은 공경하고 겸양할 줄 압니다. 그래서 지난해 유민으로부터 변한 낙랑, 외인에 이르기까지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임금님은 겸허하게 신하인 저를 보내 안부를 묻게 하였으니 예가 지나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왕께서는 크게 노하여 군사로서 위협하니 이것이 무슨 마음입니까? 왕이 격분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좌우의 신하들이 간언하여 말리니 이에 돌아갈 것을 허락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박혁것의 39년 마한왕궁 혹설상활 서한왕전 요가사 금단기상 정직이국 부족평야 상활 행인지제 부인야 부족 내견사조의 39년 마한왕이 죽었다. 어떤 사람이 임금을 달래어 말하였다. 서한의 왕이 지난번에 우리의 사신을 욕보였는데 지금 상을 당하였으니 그 나라를 치면 쉽게 평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다른 사람의 재난을 다행으로 여기는 것은 어질지 못한 일이다
하고는 따르지 않고 사신을 보내 조문하였다. 삼국사기 박혁것의 24년 추 7월 왕자궁 천책 마한왕견 사책양활 왕초도하 무소용족 오할동부 길백리지지한지 기대왕부 위부후 의사요의 보지 금이구 관민취 위마교화적 대설성지 침범 아봉강 기어이하 왕참수 괴기책 제위 24년 가을 7월에 왕이 웅천책을 세우자 마한왕이 사신을 보내 나무라며 말하였다. 왕이 처음 강을 건너왔을 때 발 디딜 만한 곳도 없었으므로 내가 동북쪽의 백리의 땅을 떼어주어 편히 살게 하였으니 왕을 대우함이 후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마땅히 이에 보답할 생각을 하여야 할 터인데 이제 나라가 완성되고 백성들이 모여들 자 나와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하면서 성과 못을 크게 설치하여 우리의 영역을 침범하니 그것이 의리에 합당한가. 왕은 부끄러워서 드디어 목책을 헐어버렸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 26년 추 7월 왕활 마한점약 상하이심 기세불능구 당위타 소병 칙진 14망치한 회불가급 부여선 이니취지 이면후간 동시월 왕출사 양원전렵 잠신마한 수병기구급 유원산 금현이성 고수부하 제위 26년 가을 7월에 왕이 말하였다. 마한은 점점 쇠약해지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마음이 갈리어 그 형세가 오래 갈 수 없을 것 같다. 만일 남에게 병합된다면 순망치한의 격이 될 것이니 후회하더라도 이미 늦을 것이다. 차라리 남보다 먼저 손에 넣어 훗날의 어려움을 면함만 갖지 못할 것이다. 겨울 10월에 왕이 군사를 내어 겉으로는 사냥한다고 하면서 몰래 마한을 습격하여 드디어 그 구급을 병합하였다. 다만 원산성과 금연성의 두 성만은 굳게 지켜 항복하지 않았다. 삼국사기 온조왕 멸망이 미친 영향 고조선 후기부터 기원전 108년의 멸망 시기까지 많은 고조선 유이민들이 남하하면서 한반도 남부의 정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 삼한에서는 전기부터 고조선계 예맥인들이 다수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삼국사기에는 고조선 유민들이 신라 건국에 참여했다는 기록이 있고 박혁것의 설화는 북쪽 유민들의 남하라는 해석이 존재하며 고고학적으로도 비슷한 현상이 보이기 때문에 고조선 유민들이 신라 건국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로 보인다. 남하하지 않은 고조선 유이민들은 부여로도 상당수 흡수되었으며 한사군 가운데서도 일부는 복속에 실패하여 동해와 옥저가 따로 독립하여 떨어져 나가기도 했다. 위치와 강역 6차 국정교과서 고조선의 영역과거 제5에서 7차 국정 국사교과서에 수록되었던 고조선의 세력 범위 현재는 동이족의 분포와 같은 정의는 사용하지 않으며 탁자식 고인돌도 한반도 남부에서 추가 발견되어 개정되었다. 고조선의 강역에 대한 문제 또한 사학계의 꾸준한 떡밥이다. 한국의 고대 사가들에게는 비파형 동검과 미송리식 토기, 탁자식 고인돌, 거친 무늬 거울 등의 출토 지역을 중심으로 고조선의 영역을 파악하는 태도가 있어 왔고 다수설을 차지했으나 현재는 폐기되었다. 왜냐하면 탁자식 고인돌과 미송리식 토기의 발견 위치가 서로 상이하고 이들을 같은 문화라고 보기에는 이질성이 매우 강해서 고조선이라는 한 집단의 표지로 삼기는 힘들기 때문이었다. 또한 비파형 동검 자체가 하나의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양식이 아니었으며 토기 양식 또한 특정 문화의 파급 정도는 알 수 있어도 국가의 영역을 파악하는 척도로 활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었다. 애당초 비파형 동검 자체가 분명하게 구별되는 3가지 이상의 양식으로 나뉘어져 있다. 때문에 어느 문화권을 고조선의 문화권이라고 특정 짓기가 매우 힘들다. 또한 고대에는 현대처럼 국경이 명확하지 않고 황무지 또는 무인지대로 남겨져 있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강역 전체를 통치하지도 못했다. 평양 중심설 기존의 사서 기록 및 평양 지역에 남은 다수의 설화, 발굴 작업으로 인해 평양에 고조선의 수도가 존재했다는 평양 중심설이 주류설이자 전통적인 인식이었다. 고조선의 중심지가 평양이라는 해석은 한나라 시대 이후 다수의 중국 문헌과 삼국사기 이후 확인할 수 있는 한국의 다양한 전통 문헌 속에서 누차 확인되고 정약용을 비롯한 다수의 실학자들 또한 동의한 것이다. 또한 낙랑군의 치소가 조선현이었기 때문에
군현의 이름이 대체로 현지의 지명에서 비롯하므로 상식적으로 조선현이 있는 낙랑군이 고조선의 중심지일 것이라는 추론이 일반적이다. 또한 낙랑군이 존재하던 당대인 전한, 후한 시대의 기록 대다수도 낙랑군이 고조선의 옛 지역에 설치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일찍이 신채호는 삼조선설을 제시하여 고조선의 범주를 확장했으나 삼조선설 자체가 사료의 오독에서 비롯되었고 고고학적 근거보다는 본인의 추측에 의거하여 설을 전개하는 경향이 커 현재는 사장된 상태이다. 현재 앞서 언급하였듯 정가화자 문화에 대한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요동 지역의 고고학적 발굴이 주목을 받고 현대적인 중심지 이동설이 제시된 현재는 대체로 진계의 원정으로 인한 중심지 이동 이후에 평양이 수도로 자리 잡았다는 설이 대세를 이루었다. 그러나 2000년대 국내 고조선 연구를 대표하던 인물 중에 한 명인 한국교원대학교 송호정 교수는 요동 지역의 정치적 중심성이 생각보다 미약하며 한반도 서북부의 비파형 동검 문화와 세형 동검 문화의 연속성이 강하다는 입장에서 평양 중심설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2012년의 논문 또한 한국사의 초기 국가 형성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온 고려대학교의 박대재 교수 또한 진계의 원정 당시 점령된 지역은 고조선의 중심지가 아니라고 보면서 중심지 이동설에 대해 사료적 해석이 과잉되었을 수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친 바 있다. 2017년의 논문 다만 이와 같은 해석에는 정가화자 문화와 팽이형 토기 문화 사이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으며 팽이형 토기 문화가 정가화자 문화보다 후진적이라는 점이 있어 어떻게 팽이형 토기 문화에서 기원한 고조선이 정가화자 문화라는 선진적인 문화를 복속시킬 수 있었나 하는 문제가 남게 된다. 물론 송호정 교수 등도 세형 동검 문화의 발전을 봤을 때 한반도 서북부가 후진적인 문화권이 아니었다는 입장에서 여러 반론을 펴고 있다. 북한학계에서는 유물론적 실증주의 사관에 입각해 1950년대부터 요동 중심설을 주장했지만 일각에서는 중심지 이동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동시에 단굴릉 개건 등 민족주의적인 정치 사업을 벌이면서 의도적으로 평양 중심설을 정부의 공식 주장으로 내세웠다. 때문에 1980년대 이후 북한학계의 학설은 비학술적인 정치적 주장으로서 학문적인 가치는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요동 중심설 요동에 고조선의 중심지가 있었다는 주장은 조선 후기에도 드문드문 제시된 것으로 보이고 1950년대 이후 사료와 고고학적 발굴 등이 종합되면서 북한 학계에서 요령 인근설이 제시되었다. 이후 한국 사학계도 이를 받아들였으나 평양 중심설 또한 부정하기에는 많은 사료가 이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소 혼란상을 보였다. 고조선의 가설상의 위치를 요령 인근으로 옮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료 중에 하나가 기원전 4세기 전국책 연조에 등장하는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었다. 앞서 언급했듯 이 기록에서 소진은현의 동쪽에는 조선 요동이 있다고 했다. 해석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문면 그대로 해석하면 조선은 요동에 위치했거나 그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것이다. 한편 앞서 인용한 사기, 오제본기에서도 약간의 단서가 있다. 조선의 구성원으로 추정되는 발은 중국 기준의 북방에 존재했으며 산융과 식신 사이에 나타났는데 산융이 요서 인근에서 식신이 동만주 일대에서 활동했음을 감안하면 대략 그 사이에 존재했을 것이다. 대략 중국의 동북방이므로 이는 발을 동의로 파악한 일주서의 기록과도 어느 정도 합치한다. 그렇지만 위의 경우 모두 한반도 서북부에 조선이 존재했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는 자료는 아니다. 어쨌거나 요동 근처에 있고 산융과 식신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은 둘 다 공통점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심지 이동설의 등장 이후에는 정가화자 유형 등의 고고학적 문화 또한 전기 고조선에 한정하여 설명할 수 있고 평양에 관련된 자료 또한 후기 고조선에 한정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일한 요동 중심설의 세가 많이 위축된 모양새이다. 이외에 고조선이 요하 인근에 위치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료로는 연대 미상이 산해경이 있다. 다만 산해경은 굉장히 판타지한 서술 때문에
사료의 신뢰성을 그다지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은 알아두어야 한다. 또한 산해경의 특성상 이 구절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언제 만들어져 삽입된 것인지 알기 어렵다. 조선제 열양동 해북산남 열양소견 조선은 열양의 동쪽에 있는데 바다의 북쪽이며 산의 남쪽이다. 열양은 연나라에 속한다. 산해경 해내북경 동해진의 북해지우 유국명월 조선천독 기인수거 외인해지 동해의 안 북해의 모퉁이에 나라가 있어 이름을 조선천독이라고 한다. 그 사람들은 물에 살고 서로 아끼고 사랑한다. 산해경, 해내경각 주에는 지금의 낙랑현이며 기자가 책봉을 받은 곳이라고 하고 있으나 평양에 고조선이 위치했을 경우 바다의 북쪽이며 산의 남쪽이라는 서술과 어긋나게 된다. 이 때문에 보하이해 인근에 고조선이 위치했으리라고 보는 주장의 주요한 근거가 된다. 해내경에서는 동해의 안, 북해의 모퉁이라고 해 확인 사살도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동해, 북해라고 하는 것이 꼭 동쪽의 바다, 북쪽의 바다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중국의 주변이 사해로 둘러싸여 있다고 보는 고대 중국의 세계관에서 비롯된 표현이므로 그냥 일반적인 동방, 북방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천독은 해석에 논란이 많다. 가장 신빙성 있는 가설은 독이 갑골문에서 어미모와 어원이 같으며 따로 구별하지 않고 혼용해서 썼는데 어미모의 비녀를 꽂은 상형이 독에 해당하며 결혼해서 머리를 올린 유부녀를 뜻하기 때문에 천모로 해석하는 것이다. 어머니를 하늘로 여기며 물에서 살고 다른 사람과 허물 없이 친하게 지내며 아낀다로 해석된다. 또 다른 해석은 한나라 시대에 천독은 신드유로 음차되며 인도를 나타내는 천축 또는 신독과 유사한 표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구절의 조선까지만이 본래 여기 있었던 본문이며 천독 이하의 구절은 잘못 삽입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다만 후한서, 지리지에 의하면 창료현, 옛 천료이며 요서에 속했다. 라는 대목이 나오는 데다 선비족이었던 모용황이 이곳 출신이라는 이유로 조선공에 임명되는 일도 있었다. 아래에서 인용하는 한서, 지리지의 요동군 험독현조의 험독과 연관지어 보기도 한다. 한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오강원은 2015년에 현도를 의미하는 구절이라고 보기도 했다. 어쨌든 이러한 재해석에 따르면 중국 동북쪽의 조선과 인접한 지역이라는 의미가 된다. 물론 이때의 중국 중심지인 중원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서북부 또한 동북쪽 해안지역이 맞으므로 평양 중심설에 대해 완전히 반론이 되는 자료는 아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도 고조선의 중심지가 평양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 학계에 보고된 자료 중에는 의외로 위만조선 시대의 유적이라고 할 만한 것이 확실히 보고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고조선의 수도인 왕엄성의 유적지 또한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기존에 주목받아왔던 대동강 남쪽의 낙랑토성에서도 주를 이루는 것은 낙랑군 설치 이후의 유물이고 낙랑군 설치 이전의 유물은 확실하지 않다 때문에 학계에서는 일찍이 고조선의 후기 수도를 대동강 북쪽에서 찾았다. 4기 조선열전에서는 전한의 군대가 고조선의 왕엄성을 포위할 때에 서술을 할 때 왕엄성의 서북쪽에서 육군이 왕엄성의 남쪽에서 수군이 성을 포위했다고 했는데 이 서술은 수군이 남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대동강 북쪽을 말하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동강 북쪽에서도 국가 단계의 왕성이라고 할 만한 유적이 확실하지 않다. 때문에 고고학계 일각에서는 아예 평양 일대에서 벗어나서 고조선의 수도 유적을 찾아야 한다는 입론이 제시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2017년 정인성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가 낙랑군치와 왕엄성이 무조건 일치해야 한다는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대동강 북안서를 고고학적 시선으로 검증해보려는 시도로서 왕엄성을 요동해서 찾을 수도 있다는 가설을 제시했다. 또한 문헌학적으로는 앞서 언급했듯 북한학계에서는 1950년대부터 아래의 한서, 지리지, 요동군 험독현조에 달린 응소의 주석 등을 근거로 요동중심설을 주장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중심지 이동설이 제창된 이후에도 2000년대에 조법종과 김남중 등이 통설의 이의를 제시한 바 있었다. 조법종은 한서, 지리지 등에서 낙랑군, 임둔군, 진번군이 기원전 108년 설치된 것과 달리 현도군은 1년 늦은 기원전 107년에 설치되었고 공신 제후표에서도 공신에 대한 논공행상이 완료된 것이 기원전 107년으로 나타남에 주목했다. 이는 고조선의 중심지가 현도군이었기 때문에 군현이 가장 늦게 설치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2000년의 논문 2006년 출간한 책에 대한 2007년의 기사 김남중 또한 험독현이 전한 후기에는 흥경에 존재하다가 후한 시대에는 요동속국 자리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고조선의 왕성이 있었던 지역을 요동군 험독현이 위치했던 지역으로 보았다. 2006년의 논문위에서 몇 차례 언급했던 한서, 지리지, 요동군 험독현조는 다음과 같다. 험독 응초월 조선왕 만도야의 수험고월 험독 신찬와랑 험성 재앙난 군패수지동 차자시험독야 사고월 찬설시 앞에 은보대반 험독 응소가 말하기를 조선의 왕 많이 도읍한 곳으로 물이 험하여서 험독이라고 했다. 신찬이 말하기를 왕험성은 낙랑군 패수의 동쪽에 있었다. 이곳이 마땅히 험독이다. 안사고가 말하기를 신찬의 말이 맞다. 패는 보와 대의 반절이다. 한서, 지리지, 요동군 험독현조 주석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명백히 왕성이 아닌 곳에 왕성이라는 서술이 붙어 있어서 새로운 설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료로 많은 주목을 받은 기록이다. 다만 이러한 설은 누차 언급했듯 정설은 명백히 아니며 학계에서의 지지자는 극소수이다. 먼저 평양 지역의 경우 늦어도 1980년대 이후에는 북한 학계의 정치 논리에 의해 고고학적으로 정상적인 발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남아있는 문헌 자료가 매우 빈약하여 평양 지역의 고조선의 유적일 가능성이 있는 유적조차도 정확히 편연이 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때문에 아직은 정밀한 발굴을 기다려볼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 또 고조선과 낙랑군이 위치한 것으로 주류설에서 보는 평양 지역은 고구려, 고려, 조선을 거쳐 현 북한에서 유수의 대도시로 자리 잡으며 시가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무덤은 깎여 없어지고 부장품은 도출 내지 유출되어 모조리 사라져 버렸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에는 없는 것 자체가 논리의 근거가 되지는 않지만 실제로 경주 시내의 유적이나 가야의 초기 고분군, 서울의 석촌동 고분군의 일부 고분 등 도심지에 위치한 유적, 특히 평지에 위치한 유적들은 이런 이유로 고고학자들의 손길이 닿기 전에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리고 거칠게 말해 요동 지역에도 고조선의 수도라고 할 만한 명백한 유적이 있느냐고 하면 확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시 말해 대안가설이지만 대안이 확실하지는 않다. 현도군이 분명히 낙랑군 등보다 1년 늦게 설치된 것은 사실인데 주류 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고조선의 중심지여서 그렇다고 설명할 필요가 없기도 하다. 가령 그 지역이 고조선의 변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최우선 작전 지역이었던 고조선의 중심지 점령에 비해 복속이 늦어졌다고 보아도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다. 공신표에서의 기록이 1년 늦는 것에 대해서는 왕엄성 함락 자체가 아니라 공운의 보고와 포상 결정 절차가 1년 더 걸렸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신선한 지적이기는 했지만 다른 설명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또한 후기 고조선의 수도가 될 평양의 대안 지역으로 요동 지역을 제시하는 것은 지나치게 급진적이다. 당장 이러한 설에서 왕엄성이 위치했을 대안 지역으로 언급하는 지역은 한나라 요동군의 지척에 위치하는 지역이며 진계에 의한 점령 이후 고조선의 세력 회복에 대해서도 조금 더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가설에서 위만조선의 중심지라고 보는 지역은 후기 고조선이 주도한 문화로 비정되는 세영 동건 문화권의 중심지와도 괴리되어 있다. 여러모로 기존 설을 뒤엎기 위해서는 여러 보강 설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위험성 때문에 주류 설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험독현조의 주석을 살펴보면 응소의 주석만이 아니라 신찬의 주석도 달려있다.
신찬의 주석은 왕엄성은 대동강 남쪽이라는 주장이고 신찬이 말한 이곳 또한 평양시 낙랑구역에 대응하는 낙랑군 조선현을 의미한다. 당나라 때의 안사고 또한 응소보다는 신찬의 설명이 설득력이 높다고 보았다. 이처럼 응소의 주석이 전 근대에도 설득력이 낮은 것으로 여겨졌음은 상기에 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심지 이동설의 입장에서는 이 주석이 요동에 고조선의 수도가 있었던 기원전 4세기 이전의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어쩌다 보니 주류설보다도 설명이 길어졌는데 하여튼 결론만 다시 말하자면 현재로서는 주류설이 아니다. 다만 이러한 학자들의 주장은 학계에서 정식으로 논문으로 공표되는 일정한 내적 논리를 인정받은 주장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고조선이 평양에 있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매장당한다는 식의 이덕인류의 주장은 위와 같이 학계에서 고조선의 평양 중심설에 반대하는 학자들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데서 거짓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입장에서 보는 경우에도 고조선이 하북지역에 위치했다느니 하는 이덕인류의 설은 논할 가치조차 없는 사자이다. 하북지역의 경우 고조선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중국 유물이 다수 출토되는 지역이며 그것이 춘추전국 시대에는 연나라가 발전하는 기초 토양이었기 때문이다. 그냥 이덕인류의 주장이 거시적인 맥락에서 볼 때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굳이 첨언하면 하북이 조선의 영역이라는 주장은 대부분 일사료의 잘못된 해석이나 이 낙랑군이 요서 지역으로 후퇴한 이후의 자료 또는 삼기자 조선설과 관련된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아득바득 우기는 모습을 보인다. 이 항목에 덧붙여진 다음과 같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동방지극 자갈석산, 과조선, 동방 끝은 갈석산으로부터 조선을 지나서 간다. 회남자 먼저 일의 대표적인 사료이다. 회남자에서는 동쪽 끝이 갈석과 조선을 지나서라고 되어 있다. 갈석은 하북성 창녀현에 있으며 노룡현과 같은 부근의 지역이라고 해서 조선이 하북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독해 자체가 잘못되었다. 갈석산에는 부터라는 표현이 붙어 있으므로 여기서 출발해서 조선을 지나가는 동방 행로를 나타낸 것이다. 조선에 갈석산이 속해 있다는 주장이 아니며 그런 류의 주장은 7세기에 진설을 편찬하면서 수집된 잘못된 자료에서 비롯한다. 노룡현 조선성, 즉은기 자수 봉지지, 금유패성. 노룡현 조선성, 즉 은나라 기자가 봉함을 받은 영지이다. 지금은 패성이 있다. 태평 환우기 노룡현 송나라 때의 역사 지리서인 태평 환우기에는 하북성 노룡현에 조선성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3의 유형으로 기자 조선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보인다. 하북 지역에서 조선과 관련된 자료는 대개 이처럼 기자 전승을 설명하기 위해 나타나는데 그것은 서준 춘추시대에 중국의 동북방 강역이 하북 지역을 끝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자 전승도 그 근처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기자 전승이 조선과 관련된 것으로 왜곡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3세기 이후로 진계의 조선 정벌 이후이며 특히 진나라의 성립 이후에 유행하여 조선의 정복을 정당화하기 위한 전승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당대 자료로서 이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처럼 하북설에 나름대로 근거랍시고 제시되는 자료부터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학계에 있는 사람이면 왜 요동설을 주장하는 학자라도 하북설은 따르지 않는지 명확히 알 수 있다고 하겠다. 중심지 이동설 고조선을 요령에 비정할 경우 고조선의 수도를 평양으로 지목하던 기존의 사료들이 붕 떠버리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60년대 이후부터 제시된 것이 일종의 절충설인 중심지 이동설이었다. 이동설에 따르면 요령 지역에 존재했던 고조선이 평양으로 옮겨가게 된 계기는 앞서 말한 연나라와의 충돌이었다. 이는 후대에 나온 설이니만큼 양측 설과 고고학 유물에 따른 세력권에 대한 포괄이 가능해 많은 지지를 얻었으나 학설 내에서도 연나라의 세력이 어디까지 미쳤는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동설은 연나라의 명장 진계가 조선을 쳐 강역 이천리를 빼앗았다는 기록에 의거하며 이는 청천강 이남으로 제한된 세영동검의 출토 범위
한반도 북부까지 진출한 연나라의 흔적과도 대강 합치한다. 이는 연나라가 최종적으로 획득했다는 만번하늘 평안북도, 박천의 비정한 이병도 이래의 통설이었다. 다시 말해 청천강 이남 지역을 고조선이 후퇴한 영역으로 청천강 이북 요동 지역을 고조선으로부터 연나라가 빼앗은 지역으로 보았다. 그렇지만 1990년대 이후 정밀한 고고학 자료가 다수 보강되면서 청천강 이북 천산산맥 지역을 일종의 점이지대로 보는 경우도 늘어났다. 비판의 핵심은 해당 지역의 일부 거점에서만 중국계 유물이 확인되고 그나마도 토착 세력의 유물과 혼재되어 나타나므로 연나라의 군현이 설치된 지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일종의 교역 거점 지역이나 군현이 명목상 설치되었으나 실제로는 토착 세력과 협력하여 운영되었을 지역이 많다는 것이다. 만번하는 문현과 번안현을 연칭한 것이 만번한으로 보인 것입니다. 문현의 위치는 지금의 계주 지역으로 보는데 이론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번안현이 어디에 있냐 했을 때 문현과 번안현은 소위 인접한 지역으로 상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번안현의 위치도 청천강 유역에서 찾기보다는 오히려 요동 반도 쪽에서 찾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번안현은 성경 통지에 의하면 대체로 지금 해성 지역으로 보입니다. 서울대 노태돈 교수 현재도 이런 입장은 적지 않은 학자들에 의해 계승되고 있다. 2017년 이후석 숭실대 교수는 고조선의 강역과 만번한, 폐수의 위치 문제를 고고학적으로 접근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만번한은 천산 산맥 서변의 자연개선이고 폐수는 압록강이라고 주장했다. 고고학적으로 물질 문화를 살펴보면 천산 산맥이라는 자연 경계를 기점으로 연나라의 물질 문화와 고조선의 물질 문화가 구분되어 나타난다. 또한 압록강을 기점으로 전한의 물질 문화 분포와 위만조선의 물질 문화 분포가 구분된다. 관련 정보 2010년대 들어서 연나라 군현에 해당하는 요서, 요동 일대의 미안구 유형 유적과 주변의 연나라, 군현에 해당하지 않는 요동지역 중앙지역의 유적, 유물간 비교조사를 통해 요하 일대의 고조선과 연나라의 국경을 최대한 확실하게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기존의 문헌과 추측에 의존한 연구에 비해 정확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위 논문을 기초로 만들어진 지도 링크. 연나라의 영역이 청천강 근처까지 뻗어 있지만 동시에 요동지역 상당수를 토착 집단이 지배하고 있다. 오히려 2010년대 들어 중심지 이동설의 새로운 해석은 후기 고조선 시기가 아니라 전기 고조선의 성립을 논해야 할 기원전 6세기 이전의 시기와 관련하여 나오고 있다. 맨 위에서 언급했던 요서 지역, 대릉하 유역 12대 영자 문화가 정가화자 문화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이에 대해 문화적 영향력이 미친 것으로만 보고 이들 집단이 직접적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지는 않았으나 2010년대 이후 등장하는 요서, 요동, 평양으로의 2차에 걸친 중심지 이동설에서는 기원전 6세기 이전의 12대 영자 문화가 기원전 6세기 이후 정가화자 문화로 직접 계승되었다고 본다. 그 경우 앞에서 난해하다고 했던 산해경, 해내북경도, 산해 남쪽, 바다의 북쪽을 산해 서남쪽, 바다의 동북쪽식으로 의역하는 것을 넘어 문구 그대로 자연스럽게 해석된다. 다만 안 그래도 고조선 관련 문헌이 부족한 와중에 요서, 요동으로의 이동은 문헌에서 뒷받침해 주는 것이 더욱 적기 때문에 아직은 주목받는 신설로 남아있다. 기타 이외의 조선이 요하 인근에 위치했다는 추정에서 시작해 산해경, 해내경의 서요수가 위고의 동쪽으로부터 나서 동남으로 흘러 발해 방향으로 흘러 요양으로 들어간다라고 한 것을 근거로 조선이 동남쪽으로 흐르는 대릉하 인근에 위치한다는 제야사학의 주장이 있으나 이는 요하가 어떻게 흐르는지 찾아보지도 않은 주장이다. 요하의 상류는 내몽골 지역에서 발원해 현재의 랴오둥 성 권역에 들어오기 전까지 정말 동쪽으로 흘러간다. 발원지를 기준으로 하면 요하는 발원지의 동남쪽에서 발해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 한편 3세기 무렵 저술된 수경이 폐수조를 들어 고조선의 후기 중심지가 요동의 서북한 지역이 아니라고 보기도 하는데 척 보기에도 황당한 가설이지만 일단 그 원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폐수 출항남 굴루 방현 동남 과림패현 동이버해. 폐수가 낙랑군 누방현에서 나와서 동남으로 임패현을 지나고 동쪽으로 바다로 들어간다. 6세기 북위의 역사가인 역도원은 위와 같이 읽고 자신이 들은 내용을 주석으로 달았는데 이것이 수록된 책이 수경주이다. 서쪽으로 흐르는 대동강이 폐수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폐수는 나나나 대릉하다라고 주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허신은 폐수 출루방 동입해 1월 출폐수현 13주지왈 폐수현재 양랑동북 누방현재군동 개출기현남 경루방야 지기소누거 한무재원봉인현 결루선장 군양복 좌장군 순채토우거 파거우폐수 수멸지 약폐수동류 무도폐지리 기지금고 구려지국지 여방번사 언성재폐수지양 기수서류 경고항랑 조선현 즉항랑군지 한무제지 이서부규 고 지리지왈 폐수서지 증지현입회 우한흥 이조선위원 수요동고세 집폐수익의 고지금고 어사차류 개경 오증야 허신이 말하기를 폐수가 누방현에서 나와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일설에는 폐수현에서 나온다고도 한다고 하였다. 13주지에서 말하기를 폐수현은 낙랑군의 동북쪽에 있고 누방현은 동쪽에 있다고 하였다. 아마도 그 남쪽에서 나와 누방을 지나는 것이다. 우거왕대에 이르러 한무제 원봉 인현의 누선장군 양복과 좌장군 순채를 파견하여 우거를 토벌하였는데 폐수에서 우거를 격파하고 추격하여 멸하였다. 만약 폐수가 동쪽으로 흐른다면 폐수를 건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 땅이 지금 고구려가 다스리는데 내가 번국의 사신에게 물어보니 성이 폐수의 남쪽에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 물이 서쪽으로 흘러 낙랑의 조선현을 지나가므로 낙랑군의 치소가 있던 곳이며 한무제가 설치한 것이다. 서북으로 흐른다. 그러므로 에서 이르기를 폐수가 서쪽에서 증지현에 이르러 바다에 들어간다. 고 했던 것이다. 또 한나라가 흥할 때 조선이 멀었다고 하여 요동의 옛 요새를 고쳐 폐수를 경계로 삼았다. 지금과 옛 것을 고증해보면 차이가 있고 그릇된 것은 아마 수경이 틀린 증명이다. 참고지 고구려 사신에게 물어본 결과 수경이 틀렸다는 것이다. 이미 6세기부터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를 고구려의 수도인 대동강 유역에 비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낙랑군과 직접 싸웠던 고구려가 틀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일부의 주장으로는 동쪽으로 흐르면 모순이 생기고 서쪽으로 흐르면 모순이 안 생기냐면서 역도원을 비난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오해가 있다. 일단 허신이나 13주지에서 말하고 있는 폐수는 명백히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고 있다. 그러나 역도원 당시에는 이미 폐수는 다른 하천을 지칭하고 있었던 것이다. 역도원 당시의 폐수는 한반도 부근의 강을 지칭했던 것 같다. 따라서 한반도의 강이 동쪽으로 흘러가면 굳이 강을 건너가지 않아도 되고 서쪽으로 흘러야만 강을 건너서 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것을 고구려 사람들에게 확인했고 그래서 수경이 틀렸다고 확신했던 것이다. 한편 정약용은 끊어읽기를 다르게 하여 해석을 달리했다. 폐수 출항남 굴루 방현 동남 과림패 현동 이버해. 폐수가 낙랑군 누방현에서 나와서 동남으로 임패현의 동쪽을 지나 바다로 들어간다. 어렵지 않게 풀린다. 이외에도 폐수조가 수록된 수경주 권 14에서는 이 앞에 대릉하에 대응하는 유수와 요와 호나에 대응하는 대요수, 소요수 등을 먼저 제시하고 있는데 그 순서는 하북지역에서 한반도 북부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나아가는 방향이다. 폐수는 대요수, 소요수의 뒤에 나오며 대요수, 소요수는 명백히 서남쪽으로 흘러서 바다에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요하 인근 지역임이 분명한 대요수, 소요수 뒤에 있는 폐수가 갑자기 하북지역에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책의 체제와도 맞지 않는 설명이다.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단군고기를 인용하면서 고조선의 강역을 조선, 동부여, 북부여, 남북옥저, 예맥, 고구려, 신라까지도 포괄하는 강역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상제환 이유서자, 명웅, 의옥하 화인간, 수천삼인, 강태백 산신단수와 시위단웅 천황, 영손 여음약성 인신, 여단 수신혼 이생남, 명단군, 입국 호활조선, 조선 시라고의 남북옥저 동북부여 예어맥,
계단군질이 상제 환인이 서자가 있으니 이름이 웅인데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이 되고자 하여 천부인 세계를 받아 가지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강림하였으니 이가 곧 단웅천왕이 되었다. 손녀로 하여금 약을 마시고 인신이 되게 하여 단수의 신과 더불어 혼인해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이 단군이다. 나라를 세우고 이름을 조선이라 하니 조선, 시라, 고래, 남북 옥저, 동북 부여, 예와 맥이 모두 단군의 다스림이 되었다. 세종실록 154권, 지리지, 평안도 평양부, 단군 고기 이외의 설이나 이 부분의 내용은 이쪽을 참고 대동강이 흐르는 지역에서 동남쪽으로 흐르는 부분을 이폐지로 보기도 한다. 남만주 및 한반도 북부를 요충지로 삼았던 것, 몽골계 유목제국과 동맹이었던 것, 중화권 국가와 투쟁했다는 것, 쿠데타 및 내분을 거쳐 통일 중화제국에게 멸망했다는 점에서는 여러모로 고구려와 비슷한 면모가 있다. 문화, 언어, 문자 고조선에서 자체적으로 남긴 기록은 현존하지 않으며 단지 BC 108년 고조선 멸망 직후에 적힌 사기나 후대의 염철론, 정사 삼국지 같은 서적에서 고조선에 대해 나온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적힌 데다가 그다지 상세하게 적지 않아 이것만으로 고조선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아내기에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등의 화폐와 진나라에서 수입된 진과의 명문 등 극소수의 한자 유물을 제외하면 고조선에서 문자가 사용되었다는 증거는 없으며 고조선 후기의 중원의 영향으로 본격적인 문자의 사용이 시작될 수도 있지만 문자 사용이 보편화되었을지는 의문이기에 현재까지 고조선에 대한 연구에 크나큰 장애물로 남고 있다. 물론 음성 언어나 기타 타국 언어로라도 기록된 자체적인 기록물 역시 남아있는 것이 없다. 그나마 멸망 이후 양웅의 기록으로 어종만 유추하는 수준의 연구가 이루어지기는 한다. 해당 항목 참고, 청동기와 철기과거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탁자식 고인돌 등을 특징으로 하는 문화권 전체를 고조선의 실질적인 영역으로 편입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는 고조선 및 관련 문화권 전체로 보아야 마땅하다. 어쨌거나 고조선은 요서 지역, 요동 반도, 남만주부터 한반도 북부에 걸쳐 있는 문화권을 기반으로 한다. 기원전 어느 시점부터 중국의 철기 문화를 수입하기 시작했으며 기원전 2세기경에는 한나라와의 약조를 통해 철기를 본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반도 전체로 철기의 제작이 확대되는 것은 원삼국 시대 중후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일이었다.